에비초이는 중국 본토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초이는 동생이 둘 있었는데 집안에 딸만 셋이어서 주위에서는 화목한 가정의 장녀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에비초이, 에비초이의 중문 중국어 이름은 차이티엔펑, 하늘에서 내려온 봉황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운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모델 방면에서 처음에는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던 초이는 계속해서 화보를 촬영하며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홍보했고 인플루언서로 먼저 데뷔한 후 주류 매체로 경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녀는 홍콩에서 유행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코디를 하며 본인만의 패션 아이콘을 잡아 홍보하며 팔로워가 10만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초이가 유명 인플루언서가 되자 유명 디자이너들의 러브콜이 쇄도했습니다. 아무들 하면서 시크릿한 당신의 센세이션한 분위기가 우리 퀄리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파리쇼에 어텐션 한번 부탁드려요. 그렇게 한번 프랑스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을 하고 나니 이곳저곳에서 또다시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초이는 프랑스 파리 패션 위크 행사에 자주 참석했고 그 모임에서 유명인들을 만나 유명 브랜드 의류를 착용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자주 올리며 더욱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녀를 부러워하는 여성들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남성복 패션 회사에서는 여성들이 많이 찾는 그녀의 별그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LV 남성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포함한 유명 남성복에서도 그녀와 같이 작업하기를 원했습니다. 야! 너 내가 에비초이 섭외하라고 했어 안 했어? 너 그따위로 일할 거야? 요즘 표지에 초이만 올리면 돈이 막 굴러 들어온단 말이야. 홍콩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란 말이야. 나 당장 알아봐. 패션업계에서 그녀의 절정은 보고지에 실리면서였습니다. 저는 저희가 언젠가 크게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패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그녀의 인생도 완전히 판타스틱하게 바뀌었죠. 항상 즐겁고 화려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일상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담겨져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그녀의 고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每一件高质定制服装都要经过3次 fitting， 每次 AB 都精致亲自飞到品牌法国中府。对比 AB 表示，作为高定收藏家， 에비초이는 매번 자비로 프랑스 파리 패션쇼에 참석하였고 참석할 때마다 옷을 수십 번씩 입어봐야 하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2월 19일 별그램의 그녀의 마지막 게시물은 패션 매거진 오피셜 모나코의 화보 촬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게시물에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012년 초이는 남자친구 알렉스 쾅과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해 주위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아니, 앞날이 짱짱한데 뭐가 지어서 결혼을 서두르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결혼한다고 쳐. 남자가 직업 있어? 돈이 많아? 아니잖아. 지인들은 백수로 돌고 먹는 남자친구 쾅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무슨 계획 있대? 아니요. 그럼 뭘 하고 먹고 살 건데?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알아주걸. 얼마 후 초이는 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올해 10살과 3살 아들이었습니다.
조이는 결혼 후 아이도 출산했지만 꾸준한 몸매 관리로 패션업계에서는 계속해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그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많은 만큼 불만도 많았습니다. 이야, 이거 이 도둑놈들 봐라. 제주는 우리 와이프가 우리는데 세금으로 다 가져가네. 자기야, 개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은데. 자기 머리 좋으니까 생각 한번 해봐. 아이씨, 나라고 뭐 머리가 좋아. 너나 나나 학벌이야. 못 배운 건 마찬가지지. 두 사람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각종 세금으로 없어지는 돈이 너무 아까워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습니다. 그때 광은 무릎을 내리치며 그렇지. 자기야, 자기는 해외 패션쇼 때문에 자주 해외에 나가잖아. 그런데 아이 참 답답하네. 우리가 소득이 있어도 물품 구입이 과다하게 만드는 거야. 지출을 만들어서 소득한 금액을 다 털어내버리고 가능하면 작은 행사는 현금이나 물품으로 받아. 그런 다음 그 물건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파는 거야. 명품 리미티드는 내놓는 즉시 프리미엄이 붙어서 내놓자마자 팔려나갈 거란 말이지. 그거 좋은 방법이다. 조이와 광은 고가의 명품 시계와 명품 핸드백 위주로 구매해 지출을 증빙하고 해외에서 현금으로 판매해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돈을 세탁했습니다. 조이의 부모님들은 중국 대륙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어 돈도 많았지만 부모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고 자립하고 싶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두 사람은 돈을 투자해 돈 버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이 좁은 홍콩 땅에서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습니다. 명품 판매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니 이렇게 쉬운 돈벌이가 없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돈도 벌 만큼 벌었잖아. 그러니까 가족 모두 초대해서 파티 한번 하자. 그리고 우리가 꿈꾸던 펜트하우스 가두리를 위해서. 조이와 광은 1억 홍콩 달러, 한화 168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고가의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던 터라 두 사람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자기야, 그런데 나 너무 불안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냐고 물고 들어주면 어떡해. 그리고 만약 그동안 소득 죄다 축소해서 신고한 거, 소득 신고 안 한 거 밝혀지면 내 인생도 끝장이라고. 아이 잠깐, 뭐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조이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안절부절했습니다. 평생 소원이었던 카도리리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홍콩 유명 연예인들이란 연예인들은 모두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에 어렵게 잡은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등록세, 취득세 등 세금으로만 15%에서 20%가 지출될 생각을 하니 억울해서 잠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한참을 고민하던 조이는 자기야, 아버님 앞으로 사자. 그럼 세금 추징당할 일도 없고 언론에서 떠들 일도 없고 또 고령자라 의심받을 일도 없고 인지세 15%도 절약되고.
아버지 앞으로? 그렇게 큰 금액을? 나야 뭐 그래도 상관없지만 괜찮겠어? 뭐를? 아니 명의를 아버지 앞으로 한다는 거 말이야. 일단 아버님 부동산으로 오시라고 해. 상의할 것이 있으니까. 광은 내용을 설명하며 아버지를 부동산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너무 기뻤던 광의 아버지 광카오는 숨을 헐떡이며 저기 코쿤 카드를 저 비싼 아파트를 내 앞으로 한다고? 저 비싼 거야. 역시 며느리밖에 없구나. 아들놈 하나 잘 둬서 내가 이런 호강을 다. 아빠, 그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명의를 하면 당장 세무조사가 들어올 거고 세금 내야 되고 아주 복잡해져. 그러니까 당분간만 아빠 앞으로 하자고. 뭘? 광카오는 아들의 설명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유와 어떻든 일단 저 비싼 아파트를 본인 명으로 해두면 며느리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본인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애써 웃음을 찾아 씹어 삼켰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볼펜을 내려놓는 순간 광카오는 따라갈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뭘 말이냐? 제가 서류 2통씩 떼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엥? 그래. 여기 있다만. 만약에, 아주 만약에요. 사람 일이라는 게 잘 모르잖아요. 사실상 저 아파트의 주인은 저니까요. 아버님, 등초본이랑 서명해둔 서류를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문제가 없죠. 광카오는 썩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지. 두 번째 서류까지 작성한 캉카오는 며느리의 놀잇감이 되어버린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이는 결혼하자마자 두 아이를 출산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능력한 남편이 주위 사람들과 비교될 뿐이었습니다. 자기야, 뭐라도 좀 해보는 건 어때? 자꾸 보는 눈도 있고 자기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내가 뭐라도 하나 차려줄게.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은데. 내가 뭐하러 일 같은 거래. 때 되면 와이프가 좋은 차 사줘. 카드 원 없이 써. 나 싫어. 일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못하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럼 나보고 언제까지 어머님 용돈에 아버님 용돈에 도련이까지 챙기라는 거야. 조이는 무능력하고 뻔뻔한 남편이 실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못지않은 시댁 식구와 시부모의 요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2015년 남편 광은 데이트 앱을 사용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쳐 2월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보석금을 지불하고 나와 토주에 경찰이 수배를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조이는 무능한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2015년 광과 이혼했습니다. 조이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팬으로서 좋아했던 탐은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가 비록 이혼하고 아이도 둘이 있었지만 탐은 이런 사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탐은 홍콩을 비롯한 중국 대륙에 수천 개의 체인점을 보유한
홍콩 유명 국수, 담자유인난의 대표인 창업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이는 광과 이혼했지만 이혼 후에도 어머니, 이번 달 용돈 보내드렸어요. 부족하시면 말씀하시고 아버님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용돈은 제가 매달 넣어드릴게요. 조이는 비록 3년간의 짧은 결혼이었지만 남편이 소득이 없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들에게 매달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혼 후 광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던 광은 7건의 절도 혐의로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비참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홍콩 경찰은 28세 중국 여성 차이 티엔펑이 21일 실종되었다는 사건을 접수받았습니다. 실종자는 키 1m 55, 몸무게 40kg, 긴 머리를 한 중국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목격 모습은 흰색 긴팔 상의, 흰색 바지, 슬리퍼, 그리고 보라색 핸드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조이는 21일 오후 2시 15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지막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찍혀 있었는데 딸을 데리러 나간 뒤 실종되었습니다. 신고자는 현 남편 탐이었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던 조이는 억만장자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투기 목적으로 사두었던 아파트가 필요 없었습니다. 조이는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 잘 지내지? 일은 열심히 하고 있고? 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네가 나를 이꼴로 비참하게 만들어놨잖아. 생활비 돈 안 주는 이 못된 년. 자기야, 서운했다면 미안해. 아, 그리고 이번에 가두일 아파트를 매매할까 하는데 가격도 많이 올랐고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뭐?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란 말이야? 길거리에 나 앉기라도 할까? 이 노인네들 다 죽어버려야 속이 편하겠어? 아니야. 그래서 그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당신 앞으로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뒀어. 그 정도면 생활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거야. 전화 통화가 끝나고 분이 안 풀린 쾅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 화풀이를 했습니다. 아빠 조이가 가두길 아파트를 팔아버린대요. 뭐? 아이 저런 미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아유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아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미 조이가 부동산에 다 내놓은 것 같더라고. 아씨 우리 다 끝났어. 곰팡이 나는 그런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아? 쾅과 아버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곰팡이 나는 집으로 이사갈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며느리에게 이 집을 빼앗을 궁리를 해보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쾅은 지인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네. 결혼해서 재혼한 남자애 둘까지 낳고 살고 있는데 왜 혼인신고를 안 한 거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야, 아유 어디서 그렇게 쓸데없는 유언비 하나 주워듣지 말고 나불내지 마. 나 요즘 집 때문에 머리가 콜머리가 너무 아파. 아니요. 진짜로 혼인신고
안 하고 살고 있대. 확인해보면 알 거 아니야. 광은 친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빠. 초이가 재혼한 남편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대. 뭐? 두 사람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야, 그럼 아직 후적에 애들이 내 앞으로 돼 있으니까 며느리가 죽으면 그 집이 애들한테 진짜 직계한테 상속될 거 아니야? 그년이 직계라고 해봐야 누가 있어? 부모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그년을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 아니야. 네? 초이를 죽이자고요? 광의 아버지는 지인을 통해 사건 처리 사립탐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전직 경찰관 카오였습니다. 카오는 2001년 장기 근속 메달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경찰관이었지만 여성 폭행 혐의로 옷을 벗은 뒤 암흑세계로 빠져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녔습니다. 카오는 광의 아버지와 계획을 세운 뒤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老伴儿，这附近有没有便宜点的房间啊？你要哪儿？可能的话，海边的房间有吗？ 카오는 블로부쿠 해변 근처 마을인 롱메이수안에 있는 3층짜리 아파트 1층을 임대했습니다. 카오의 내연녀 안마사도 부동산 사장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거주할 것처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카오는 작성한 시나리오를 광의 아버지에게 알려주며 일이 끝나면 나머지 잔금을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2월 21일 초이의 운전수가 초이를 태우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막내 아이가 수업이 끝나 7인승 승합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초이는 21일 본인의 7인승 승합차를 타고 실종되었습니다. 승합차의 운전수이자 초이의 로드메이저는 광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광의 동생 왕과 한 번 맺은 인연을 끊지 못했던 초이는 광의 동생을 계속 운전수로 고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탑승했던 벤 가장 뒷자리에는 정부 살인업자 카오가 숨어 있었습니다. 초이가 탄 승합차가 터널을 지날 무렵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승합차 뒷좌석에서 카오는 슬금슬금 기어 나왔습니다. 카오는 초이의 뒤통수를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그녀의 승합차 속은 혈흔이 가득했고 그녀의 두개골 뒤쪽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를 살해한 카오는 광의 남동생과 你那边哪儿下？ 다리를 들까요? 두 사람은 카오가 미리 임대해 놓은 아파트 1층으로 사망해 있는 그녀를 옮겼습니다. 카오가 임대해둔 아파트에는 고기 분쇄기, 전기톱, 식칼, 망치, 안면 보호구, 검은색 비옷, 타포린 방수복, 자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집안에는 광과 광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소리 안 나게 조심하고 비닐 깔아놓은 쪽으로. 위에 가는 사람은 없었지? 일단 카우가 알려준 대로 썰어보죠. 그러게 뭐하러 사람의 약을 흘리면서
뭔 말투야 이년아. 사람 간 보는 거야? 그냥 애비한테 줬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아버지, 지금 그런 말 해봤자 뭐예요? 빨리 시작해요. 2월 22일 초이의 현재 남편 탐의 실종 사건 신고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초이의 아파트 입구에서 마지막 모습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강력한 용의자로 광의 남동생을 검거했습니다. 겁이 많았던 광의 남동생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경찰에 협조했습니다. 납치 당일 방범 카메라에 찍혀있던 초이의 승합차 경로를 확인한 경찰은 반장님, 조이의 승합차가 공동묘지 저수지 쪽에서 멈췄습니다. 아마도 절벽 위에서 저수지 아래로 토막낸 시체를 던진 것 같습니다. 경찰은 특수부대를 동원해 절벽 위쪽과 아래쪽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잠수부를 동원해 저수지 속을 조사해봤습니다. 2월 24일 홍콩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임대 아파트를 급습했습니다.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초이의 팔과 다리를 발견했으며 깊이 50cm 되는 냄비에 갈아 넣은 고기가 야채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은 냄비를 경찰서로 이동해 분석한 결과 그 안에서 초이의 부서진 두개골과 다리뼈를 발견했습니다. 살해했던 장소로 보이는 방에서 그녀의 핸드백과 지갑, 카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리와 몸통 등 다른 시체 부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2월 25일 홍콩 언론에서 본격적인 애비 초이의 실종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경찰은 그녀를 살해한 남편 쾅을 검거하기 위해 현상금 2만 홍콩 달러를 걸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 인사는 추가로 1만 홍콩 달러를 현상금으로 걸었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경찰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오늘 저녁 10시 홍콩 국제공항 앞 서부 란토우성 개발부도에서 현상금이 붙은 쾅이라는 사람이 괴속정을 타고 중국 대륙으로 비랑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경찰은 제보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잠복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부둣가의 한 남성이 커다란 가방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경찰은 현장에서 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쾅의 소지품을 조사하던 중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쾅의 가방에는 50만 홍콩 달러, 약 1억 원의 현찰이 들어있었고 명품 시계 400만 홍콩 달러, 약 7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 도피를 10만 홍콩 달러를 받고 도운 혐의로 요트 임대인 람을 현장에서 구속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초이의 사건과 연루된 전 남편의 가족 4명은 법정에 소환되었고 그중 아버지 쾅, 어머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4명은 홍콩 구룡구치소로 호송되었고 4명은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국립 무료 변호사와 사건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4명에게 보석 없는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41세 남성을 비롯한 6명을 모두 검거한 것으로 홍콩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3일 가오에 대언녀 안마사는 구속 후 보석금 5만 위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풀려났습니다. 2023년 3월 6일 홍콩 법원은 검거된 애비 초이의 살인범들의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